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발전소의 백소장입니다. 자, 어제 미증시가 굉장히 또 좋았습니다. 그죠? 좋은 흐름이 나와줬고, 특히나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엔비디아 5% 급등이라는 소식이 나왔고, 지금 시총 자체가 엔비디아가 4조 8천억 달러입니다. 뭐 어마어마하죠. 5조 달러 향해 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총 4조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AI 반도체 관련주들, 또 이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미장에서 발견이 됐고요. 미증시에서 AI 반도체를 대표하는 엔비디아가 또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대장인 SK 하이닉스도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어제 조금 주춤한 모습이 있었는데 다시 올려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오늘 분위기가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딸린 장비주들, 그 중에서도 저는 기판주를 좀 집중을 했고요. 기판주 중에서도 심텍이란 종목, 22,000원대 이하 전후 구간에서 제가 꾸준히 해볼 만한 종목이다 추천드렸었는데 지금 뭐 이미 몇 프로를 갔습니까? 추천가 대비해서 182% 거의 200%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굉장히 세게 가고 있는데 축하드린다는 얘기 드리겠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기판주들이 갔는데 또 이제 많이 못 간 쪽이 어디냐면은 유리기판 쪽이었죠. 유리기판 쪽도 물론 올라가긴 했는데 어제 제가 유리기판 관련 영상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유리기판 탑2에서 T로보틱스와 캠트로닉스 두 종목을 좀 말씀드렸고요. 어제 반도체가 눌리긴 했지만 갈 것 같은 분위기의 차트를 좀 만들어줬다고 봤기 때문에 급하게 찍어서 좀 올렸고요. 이 두 종목들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강세다. 삼성과 SK도 투자를 한다. 이 주식 뜨기 전에 선점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뭐 굉장히 강세가 나오고 있죠.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15% 이상 급등을 하면서 다시 고가권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캠트로닉스도 지금 윗꼬리를 좀 달고 있긴 하지만 신고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단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누누이 계속 얘기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요거에 속지 말라고 했어요. 뭐에? AI 거품론 여기에 지금 속지 말라라고 얘기 드리면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AI 거품 아닙니다. 자, 막연하게 고점에서 좀 밀린다고 해서 거품이다. 내가 이제 끝났다. 이제 많이 갔으니까 이제 그만 가겠지. 이런 쪽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했고, 실질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더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분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에요. AI 메모리 수요가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고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 내년 AI 서버 주문량을 평년 대비해서 2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계속적으로 AI의 학습 모델이 커지고 추론용 서버 비중이 계속 늘어나면서 D램, 특히 HBM 이 탑재량이 폭발적으로 증가 중이라는 거죠. 전 세계 공용 글로벌에서 내노라는 이 클라우드 기업이라든지 AI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전부 다 앞다퉈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AI 서버가 증설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투자금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꺾이지 않는 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공급은 여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미 풀 캐파거든요. 생산 한계입니다. 삼성전자만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증설 여력이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 AI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고 D램은 공급 정체가 되고 있다. 이거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굳이 판매하는 쪽에서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고마진을 남기면서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딸린 HBM 관련주 그리고 AI 반도체에서 또 딸린 소부장 종목들 이런 쪽은 어때요?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종목들은 절대 수익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얘기들을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캠트로닉스도 마찬가지고 T로보틱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캠트로닉스 최근 주가 보시면 8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5주선 타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 추세가 꺾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 T로보틱스도 마찬가지인 게 8월 이 눌림 52주 눌림 자리 맞고 나서 지지력 보이고 2, 30주선까지 다시 한번 재차 지지 보인 다음에 출발하는 흐름들. 지금은 이제 이 3월 달에 만들었던 고점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흐름들. T로보틱스는 얘기 드리지만 로봇 관련주긴 하지만 얘는 AI, 특히 유리기판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로봇으로도 갈 수 있고 유리기판으로도 갈 수 있는 두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게 뜨기 전에 잡는 거거든요. 다 뜬 다음에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하는 게 아니라 뜨기 전에 공략해가지고 남들이 모를 때 혹은 눈치채기 전에 선점을 해가지고 가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흐름들이 역시나 T로보틱스, 캠트로닉스에서도 나와줬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026년 HBM 수요를 올해보다 40% 정도 더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능력 같은 경우는 삼성과 지금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가 1 위긴 하지만 삼성의 HBM4 생산 증설 속도도 요것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주목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지금 선두로 가면서 삼성은 증설로 추격하는 그림, 요 그림들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장비주들 계속적으로 좋을 수 있다. 이 AI라는 메가 트렌드가 등장을 하면서 AI 수요는 구조적 흐름으로 만들어진 건 맞는데 공급 자체는 지금 소수의 글로벌 메모리 3사,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이 완전히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단계란 말이죠. 이 3사들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 조정 없이도 마진 극대화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수요와 공급이 유지가 되는 한 반도체는 계속 우상향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유리기판으로 T로보틱스, 캠트로닉스 왜 강조를 드렸죠? 유리기판은 올해가 원년이다. 연구개발 단계에 있다가 이제 양상 검증 단계로 넘어갔다라는 부분이고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린룸, 진공 이송 로봇 여기에 강점이 있는 회사고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에 구멍을 뚫는 세척 도금 평탄화 검사 이런 전공정 내재화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유리기판 붐은 반드시 올 건데 왜? HBM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판도 잘 작용을 해야 된다. 근데 현재 기판들이 이거를 감당하기 힘든 구간으로 가고 있다. 그럼 결국엔 미래는 뭐다? 유리기판이다. 라는 부분으로 어제 얘기를 했었고, 오늘 그 일환으로 지금 유리기판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지수가 늘리면서 윗꼬리를 좀 달고 있긴 한데, 꾸준하게 좀 보세요. 아시겠죠? 좀 뭐 꾸준하게 보시고, 지금 보시면은, T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구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7,500원에서 18,000원 안착을 해주면은, 다시 지금 1차 파동 이어서 2차 파동, 3차 파동까지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 돌파 구간이에요. 그죠? 영업이익도 견조하게 지금 우상향을 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앞전에 고점을 뛰어넘어서 추가 상방 갈 수 있는 여지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유리기판 뭐 이쪽만 얘기 드린 건 아니에요. 제가 또 얘기 드린 게 바로 원전 쪽입니다. 원전 쪽. 에이펙 정상회의가 임박을 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조선일보 마스가 트럼프 빅딜이 곧 온다. 수혜주 챙겨라 하면서 얘기 드린 게 이 탑4 종목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BHI, 현정기술 이 네 가지 종목을 꼽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부분들 고점에서 더 들고 가셔야 된다 얘기 드렸는데 역시나 지금 6% 7% 상승세 보이면서 고점 뚫어서 10만 원대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마찬가지입니다. 이 7만 원대 지지력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뿅 하고 올라왔으니까 이 7만 원대에서 안착이 되는 흐름 어제 아래꼬리도 달았고 충분히 다시 한번 갈 수 있다는 부분들 강조를 또 드렸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6만 원대부터 추천을 드렸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마찬가지예요. 두산에너빌리티도 6만 원대 초반대 구간에서 지금 추천을 드렸다. 전부 다 언제? 2주 전부터. 2주 전부터 해서 현대건설, 뭐 두산에너빌리티 관련된 종목들의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보시면 되고 현대건설 마찬가지 다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구간이 있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 BHI 뿅 올라왔는데 약간 오늘 장이 주춤하니까 좀 눌려요. 하지만 갭상승하면서 오늘 종가 마무리 어떻게 해주는지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 있을 종목이 얘도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이 흐름 타면서 지금 추세를 잘 타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봉 추세 보시면은 5주선, 20주선 이탈 한 번도 없이 잘 가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홀딩 잘 해봐야 된다. 그리고 한정기술까지 그죠? 한정기술 지금 고가 넘어서면서 다시 신고가 향해 가고 있는 구간인데 기울기가 가팔라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냥 많이 간 것 같아 파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방을 기대하면서 가보시라. 왜? 특히나 원전은 기대감이 있죠. 우리나라 원전 산업 글로벌에 진출해가지고 해나갈 것들. 특히나 이번 오늘 좀 올라오게 된 포인트는 뭡니까?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 마누가 프로젝트. 이게 또 강조가 되면서 한미 핵협정이 좀 수정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 하청 수출형 EPC로 취급받았던 우리 원전주들도 북미 원전 공급망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럽, 동남아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수출길이 계속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면 지금 이런 종목들은 전부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충분히 더 고점으로 위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자초가 됐다든지 뭔가 안 좋아진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져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모든 섹터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기대감의 영역에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수익을 확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파느냐?"라고 항상 물어보시는데 추세가 유지되면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세가 유지되면 가져가서 더 높은 곳까지 끌고 가야 된다. 지금 이 정도가 고점이 아닐까 하면서 팔아버리는 순간 수익은 거기까지가 돼 버려요. 이 유동성 공급이 지금 충분히 되고 있고 고객예탁금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81조를 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 JP모건에서 나온 보고서도 나왔는데 "충분히 한국 시장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글로벌 증권가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만큼 우리 시장은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코스피 4천을 넘어섰는데도 PBR이 아직 1.3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코스피 4천을 넘어가 가지고 있는데도 굉장히 높게 올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PBR로 따져봤을 때는 전 세계 시장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낮습니다. 1.3배밖에 안 돼요. 전 세계 PBR이 지금 3.4배 정도고요. 선진국은 3.7배 정도 됩니다. 대만도 3.6배나 되고 우리나라 근데 얼마라고요? 1.3배밖에 안 된다고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는 지금 4천 왔는데 5,000p 정말 무리한 수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충분히 갈 수 있는 수치고 또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라든지 또 금리 인하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될 텐데 금리 인하 분위기라든지 이런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해줄 거다. 그러면서 반도체를 필두로 전력원,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 반드시 가고요. 원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갈 때 코스닥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코스닥도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 고점대 갑니다. 코스닥 1000 이상은 무조건 가져야 되는 구간이라고 봐요. 이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 갭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는 상황인데 얘는 뭐 신고가 돌파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아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 했죠? 키 맞추기가 된다. 얘가 이만큼 올라간 동안 안 올라갔기 때문에 얘가 좀 이제 주춤하는 흐름이 온다라고 했을 때에도 여기에서 이쪽으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수급 이동이 되면서 이제 끌어올려주는 키 맞추기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신규로 들어오는 물량들이 이제 코스피가 많이 올라갔다고 판단되는 순간 코스닥으로 오면서 키 맞추기 끌어올려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주목을 하셨을 때 그럼 코스닥을 끌어올려줄 쪽이 어디냐? 코스닥 끌고 가는 섹터 지금 뭐 몇 개나 있겠습니까? 두 개밖에 없어요. 2차 전지랑 바이오밖에 없단 말이에요. 2차 전지 물론 최근에 이제 또 ESS다 뭐 이쪽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뭐 실적도 좋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삼성 SDI 컴콜 여기서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 긍정적인 내용들 발표하면서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얘네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들 전기차의 배터리를 제대로 얹혀서 팔아보겠다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좀 ESS 쪽으로 뭐 로봇 배터리 쪽으로 이런 쪽으로 지금 시선을 돌리고 있는 건데 이게 하나의 모멘텀은 될 수 있어요. 게다가 지금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수급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얘네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업황이 완전 호황으로 돌아가서 사이클이 돌아왔느냐를 봤을 때는 아직 미지수라는 거죠. 결국에 얘네는 최종으로는 전기차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하려고 했던 회사고 지금 전략을 수정해서 뒤늦게 중국 시장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다른 경쟁국가 경쟁 업체들이랑 경쟁을 하면서 오히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지금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지 될까 말까 아리송한 쪽에다가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뭡니까? AI 반도체, 원전, 로봇, 그리고 산업이 구조적으로 커질 수 있다. 이 전력 설비 쪽. 이런 쪽을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지금 순환매가 돌면서 가요. 그리고 지금 아직 기지개를 못 피고 있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가 오늘 또 반도체가 좋고 하니까 수급이 또 크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금리 결정과 함께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연내 소식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기술 수출, 기술 이전 잘하고 있는 우리 바이오텍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명심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이 섹터 중에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올랐을 때, 떴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눌렸을 때 사는 거예요. 이런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은. 아시겠죠? 눌렸다고 안 가나 보다 죽겠다 이게 아니라 눌렸을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된다는 거. 그래서 매집을 하시거나 모아가시는 분들은 항상 눌림을 줄 때를 공략을 하시라.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유튜브 통해서 커버드린 종목들, 티로보틱스, 캠트로닉스 흐름들 계속적으로 체크를 저는 할 거고요. 그리고 원전주 흐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 에이펙 기대감 여기까지 좀 작용이 되면서 강세를 띠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방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추세를 타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니까요. 홀딩 잘하셔서 수익 잘 키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관련된 섹터나 종목들 또 새로운 신규 소식들 있을 때마다 또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주가 흐름 같이 추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위주의 장세가 좀 되고 있네요. 코스피 0.7%, 코스닥은 마이너스 0.7%좀 대조가 되는 상황인데 짧게 하루만 보는 일일 비하는 매매하지 마시고요. 좀 긴 호흡으로 길게 보신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둘 다 올라갑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투자 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다른 유익한 소식으로 유튜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이라든지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면요. 제가 글로벌 트렌드나 매크로, 업종 분위기 이런 것들 보면서 뜨기 전에 잡을 수 있는 종목들 계속적으로 또 얘기를 드리니까요. 구독해주시고 제 인사이트들을 통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